이류시사 제군들 오징어 게임 봤어요? 당연히 맞죠. 네, 맞습니다. 오징어 게임 어떻게 봤어? 일단 세트가 예뻐서 그거는 보는 맛이 났는데 다른 이제 데스 게임이라 하나 그런 장르들이랑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배틀로얄. 근데 약간 일반적인 데스게임 장르 그 유사성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죠? 네. 또 너무 짬뽕된 드라마 같았어요. 오징어 짬뽕이다. 아 요즘 많이 나와 그런 좀 신선한 부분은 있긴 한데 좀 기시감이 강하다. 신선한 부분은 뭐 무궁화꽃 그때 학살 장면이라든가 아니면 초반부에 이제 주조연들 뭐 알리나 뭐 상우나 새벽 덕수 뭐 이런 사람들 이제 서사를 이렇게 딱 탄탄히 쌓은 거 마지막에 이제 뭐 구슬치기에서 반전으로 죽이고 뭐 이런 것들은 꽤 신선했는데 나머진 너무 뭐랄까 클리셰가 너무 강하다고 해야 되나? 뭐 서사를 쌓는 내용들이 되게 좀 뻔하고 신파도 너무 막 우리 눈에 너무 좀 뻔하잖아요. 약간 되게 짜내는 것 같고 안 슬픈데 전반적으로 나는 그냥 그랬는데 세계에서 너무 인정을 받고 사랑받으니까 당혹스럽다. 그냥 왜 이러는 걸까 이 전 세계가. 오징어 게임에서 누가 제일 좀 좋았어요? 나온 배우들 중에? 역시 깐부 아저씨 아니겠어요? 깐부 전 알리요. 깐부 미쳤어. 개소리 하지 마. 저 다 좋았는데 나는 새벽징 새벽징이 가장 이렇게 우리 뭔가 정이 많이 가는 이거 좋은 어떤 인물은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좋은 내용 그러니까 매력적인 내용이라고 해야 되나? 약간 불쌍하고 근데 주도적이고 약간 기에서 밀리지도 않고 남자들 사이에서 여잔데 일반적 뭐 약간 능동적이죠. 그리고 마지막에 죽어.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이 인물에 되게 많이 들어가 있다. 이제 개인적으로는 연기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오늘 말하고 싶은 건 이 새벽 역할을 연기한 정호연 배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고품격 뒷담화. 1994년생이고 모델을 했는데 94년생이면 몇 살이야 지금? 28. 그러면은 94년생이 2011년이면 몇 살이야? 18살. 18살에 이제 도전 슈퍼보넬 코리안가 케이블 채널에서 했던 거기 나와서 1화 탈락을 해요. 네, 그리고 뭐 아무것도 뭐 경험도 능력도 없이 이제 나왔다가 뭐 떨어진 거겠죠. 어찌됐건 모델 생활을 좀 하다가 절치부심하고 이제 시즌 4에 나와서 3화에 탈락을 해. 그때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찌됐건 패자부활전으로 돌아와서 준우승까지 합니다. 일종의 이제 소년 만화 스토리를 쓴 거지. 성장 스토리를 하나 썼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실 모델 업계에서는 승승장구를 해요. 거의 10년 넘게 이제 모델을 한 거죠. 세계 모델 랭킹 50위 뭐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하고 루이비통이나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샤넬이나 이런 유명 이제 명품들은 다 걸쳐봤다고 봐야죠. 세계 유명 런웨이 뭐 다 서봤고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. 애초에 모델 업계에서는. 그러다가 요번에 이제 처음으로 오징어 게임으로 이제 배우 데뷔를 한 거죠. 오징어 게임 나오기 전에는 그 지금 한 팔로워 수가 40만? 그리고 적은 수는 아니죠. 그래도 이렇게 모델이 이 정도면. 근데 지금 2천만 육박해요. 아까 보니까 1910만이던데 100만이 안 남았어. 모델이라는 게 결국 이제 시간이 지나면 생명이 길진 않아요. 그래서 뭐 30대 중후반, 지금 뭐 40대까지 이 일을 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. 다들 이제 그 전에 이제 그만두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먹거리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2의 인생을 생각해야 되는데 정호연도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. 너 뭐 할 거야? 다음에 모델 끝나면? 그때 이제 혼자 생각했던 게 배우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다고 해요. 남자친구가 배우 이동희라고 뭐 다들 잘 아는 그 분이랑 이제 공개 열애 중인데 그 영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. 그래도 이동희란 배우가 뭐 대충 연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하는 뭐 그런 스타일의 배우라서 되게 좋은 선생님을 옆에 그걸 보고 좀 좋은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이건 추측이에요. 아직 뭐 그런 워딩을 들은 적은 없어. 그래서 이제 모델 활동하면서 중간중간 쉴 때마다 이제 개인 레슨을 좀 받았다고 해요. 네, 그렇게 해서 조금씩 연기를 준비했다. 그럼 외국에서 받은 거예요? 개인 레슨을 외국에서 받았다고 해요. 근데 영어로 못 알아들어가지고 영어를 별로 도움을 못 느꼈다. 그래서 한국에 올 때마다 한국에서 한 달 동안 이렇게 여름에 한 달, 겨울에 한 달 이렇게 받았다고 하더라고요. 오징어 게임을 캐스팅하는 뭐 과정이라던가 이런 스토리. 그 질문을 해주길 바랬어.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영화나 이런 드라마든 이런 오징어 게임 같은 이런 대작들은 이제 그 오디션, 오프라인 오디션 전에 온라인 오디션을 봐요. 그래서
전 세계 각지에서 이제 받는다고 해. 뭐 이 영상 오디션 보면은 한 뭐 제 주변에도 몇몇 배우들이 있는데 막 혼자 막 그 어울리는 캐릭터 하고 싶은 캐릭터 이렇게 잡아가지고 의상도 있고 해서 뭐 대사 받은 걸로 막 연기 연습을 해요. 이걸 해서 찍어서 몇 개를 보내 이렇게. 그거 보고 이제 추리고 해서 이제 오프라인까지 하고 오프라인에서도 몇 차 해서 이렇게 이제 역할을 맡게 되는 거죠. 굉장히 지난한 과정을 거치죠. 이 한 역할을 따내는데 친구 1, 뭐 경찰 10, 뭐 이런 것도 사실 오디션을 꽤 거쳐요. 작년에 아마 그 사람 엔터테인먼트라고 이한이, 뭐 조진웅 이런 배우들이 있는 이제 소속사에 소속이 돼서 뭐 그때까지는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. 연기적인 일은 모델 일만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오디션 영상 찍어서 빨리 보내라 라고 했는데 빨리 보내라고 하면 얼마 만에 보낼 것 같아요? 3일? 저도 3일. 거의 나는 그 딱 얘기 들었어요. 아, 하루 이틀 만에 보내야겠다라고 난 생각을 들었을 텐데 어찌됐건 정호연도 한 3일 걸렸다고요. 3일 동안 밥도 잘 안 먹고 이 인물을 계속 생각하면서 엄청 혼신의 힘을 다해서 보냈고, 감독님, 황동혁 감독 같은 경우에는 보자마자 이제 마음에 들었다고 하는데, 이제 그래서 어찌됐건 뽑혔어. 영상 오디션 오프라인을 갔는데 사실 연기를 막 이렇게 전문적으로 해본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잘은 못했나 봐요. 스스로 아, 나 잘 못했다, 뭐 밥도 잘 못 먹고 예민한 상태에서, 극도로 예민한 상태에서 이렇게 했나 봐.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면접 때 그때 좀 잘했다고 해요. 정말 후련하게 스스로가 만족할 정도로. 그러니까는 뭐 타인의 평가는 모르겠지만 이제껏 중엔 제일 잘했다를 치고 나온 거야. 그리고 된 거죠. 초반에 약간 사투리 연기가 조금 맞아요. 어색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스스로도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. 약간 기술적인 면이라고 해야 되나? 기본적인 기술들, 뭐 발성이라든가 숨을 고르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게,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번 같은 경우도 전극 연기 톤이 아니에요. 전극 연기는 야! 뭐 이렇게 나가는 게 이제 뭐 전극이라면 자기 이제 생활 연기 톤이라고 해야 되나? 자기 말투. 이걸 대표적으로 쓰는 배우가 뭐 이나영이 이런 말투고, 공효진도 내가 알기로 모델 출신인데 이런 식의 연기를 하고, 예를 들면 한석규 같은 배우들은 전극 연기 출신, 뭐 성우 출신의 전극 연기를 많이 했다 보니까 힘있게 쫙쫙 나가죠. 대부분 배우들이 이제 그 톤을 갖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약간 생활 연기 톤? 아직 준비가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하다는 얘기죠. 뭐 사투리 연기가 사실 쉬운 것도 아니고, 함경도 사투리는 또 북한 사람들 잘 안 쓰는 사투리래. 여기서 설정을. 그래서 더 이상했다라는 그런 뭐 변명 아닌 변명을 좀 했었어요. 네, 그럼 한 기자님이 보실 때 정호연의 연기의 포인트 같은 걸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? 방금 말했듯이 약간 기술적인 부분은 좀 미흡한 점이 좀 있어요. 근데 스스로도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. 아직 나는 좀 부족하다, 이런 얘기들을 여러 번 하더라고요, 인터뷰 하는 중에.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연기는 뭐 그런 부분도 중요하긴 하지만 진짜 좋았던 건 이 인물을 온전히 좀 마음에 담은 것 같아요. 체화했다고 해야 되나? 눈빛이나 표정이나 이런 식의 이제 이런 식으로 감정을 드러내거나 어떤 상황을 표현하는 포인트들이 많은데, 그 대사로 치기보다는 어찌됐건 그 인물이 좀 돼 있어서 늘 치는 느낌이었어. 뭐 연기를 하든 뭐 대사를 하든 뭐 그 인물이 계속 돼 있는 상태라고 해야 되나? 그것은 사실 태도에서 오는 것 같아요. 약간 이 인물을 얼마나 생각하고 마음에 담으려고 노력을 했는지, 이 인물에 대해서 그 고생과 노력이 굉장히, 그 정성이 되게 많이 보였다. 감정 씬에서도 굉장히 좀 틀어짐이 별로 없었고, 이런 데서 되게 오버하거나 이러기 마련인데 되게 절제돼서 되게 잘 표현했던 것 같아요. 이런 배우들이 나오면 뭐 언론에서는 흔히 이제 괴물신인이라고 많이 하는데, 나는 괴물신인보다 로열로더라고 생각해. 그냥 로열로더는 이제 e스포츠에서 이제 많이 썼던 말인데, 첫 출전에 우승 뭐 이런 느낌인데, 괴물신인은 그냥 연기자라는 괴물이 괴물 같은 애가 나타났다. 뭐 예를 들면 은교의 김고은, 검은사제들의 박소당, 아가씨의 김태리, 여기가 이제 괴물신인. 근데 여기 뭐 엄청 팍 뜬 건 아니라고. 그냥 잘하는 애가 하나 나타났다, 이런 느낌이었으면, 여기는 그냥 나오자마자 그냥 전 세계에 그냥 휩쓸어버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울리지는 않는 표현일 수 있지만 로열로드에 가깝다. 그래서 실제 성격은 어때요? 새벽이랑 똑같아요? 원래 인터뷰를 할 때 이제 보면은 지금 비대면 인터뷰를 많이 하거든요. 그럼 비대면 인터뷰는 딱 이런 상황이에요. 안녕하세요 하고 여기랑 얘기하는 거야. 노트북이랑 들어가자마자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서 막 이걸 막 하는 거야. 그러니까는 새벽이랑은 정반대요. 막 혼자, 기자들은 준비가 안 됐는데 아직 이런 걸 받아들이 혼자 지금 막 아냐 텐션이 높아가지고 막 그런 면에서 되게 활발한 친구구나 여기가. 귀엽다.
좀 귀여워. 나는 새벽이랑은 전혀 좀 달라. 새벽이는 칼부림을 하는데 막 칼로 막 언제라도 찌를 것 같고 한데 여기는 진짜 약간 향기 나는 꽃 같은 느낌이 있어요. 그 발랄한 치마가 펄럭펄럭거리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되게 밝았어요. 되게 친구가. 그리고 말을 너무 잘해서 난 놀랐어. 이렇게 말 잘하는 배우가 몇이나 있을까 아마 진짜. 되게 곱씹어가면서 이렇게 머리로 정돈을 해가지고 정교한 단어들을 이렇게 좀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. 말을 빨리 하진 않지만 좀 천천히 정확하게 이렇게 하는 타입이었고, 웬만하면 이제 기성 배우들도 인터뷰 되게 힘들어요. 기자들이 뭐 리액션이 좋은 사람들도 아니야. 되게 굉장히 피곤하게 하는 타입들이. 신인 배우들은 이렇게 잘하기 힘들어요. 완전히 이 압박감에 눌려서 열심히 무쇠가 돼. 열심히 무쇠. 뭐 말끝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. 워딩한 거 보면 문단 하나에 끄트머리는 다 뭐 우리 어릴 때 일기 쓰면 그래서 참 좋았다 뭐 이런 식으로 끝나듯이 열심히 하겠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더 재밌는 얘기도 많이 들었을 것 같고 재밌게도 썼을 것 같아요. 그 오징어 게임에서 정호연의 씬 중에 되게 인상이 깊었다는 씬이 있어요. 이 인물이 처음에는 되게 날카롭고 막 그러다가 그 마지막에 이제 가장 마음을 연 어떤 옛날 이야기를 뭐 자기 부모님 이렇게 해달라고 할 때 부모님이 아니라 자기 동생 이렇게 좀 구해달라고 하죠. 그 씬이 개인적으로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. 어찌됐건 뭐 죽음을 예감했는지 어땠는지 아무튼 저는 그 씬 되게 감정씬이고 좀 어려운 씬이라고 생각하는데 설득이 되는 연기를 했다?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. 생각지 못한 질문이었어요. 새벽징이 그저 좋았지 뭐 연기가 막 이 장면 좋았다 별로 생각 안 해봤는데 앞으로의 정호연은 어떻게 성장할 것 같은지. 예를 들어 이제 괴물신인 뭐 이런 평가들 받은 배우들이 보면 다 이제 잘 나갔어요. 김고은도 그렇고 박소담, 김태리 보면 다 굵직한 어떤 감독들의 이제 픽을 좀 받았지. 그랬는데 여기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를 넘어서서 해외 거장들한테 픽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무튼 뭐 지금은 등용문에 들어선 거죠. 작품 하나만에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가버린 거야. 그러니까 좀 대단한 거죠. 기회가 많이 열려 있고 그리고 어찌됐건 태도가 너무 좋아요. 이 연기에 접근한 태도가. 어찌됐건 이 인물을 계속 연구하면서 내 안에 좀 담으려고 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건 송강호, 전도연도 힘들어하면서 해내는 거예요. 그거를 이제 잘 해내면 좋은 연기가 나오는 거고 아무리 이제 좋은 배우들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좀 안 되면 아무리 연기를 이전에 잘했다고 하더라도 좀 안 되기도 하고 뭐 그런 건데 좋은 역할만 만나고 좋은 디렉션을 해줄 수 있는 감독을 만나면 이거보다 더 좋은 연기를 할 거라는 약간 기대감이 있죠. 차기작은 어떤 역할이 어울릴 것 같나요? 예를 들면 또 사람을 죽였으면 좋겠어요. 그녀가. 이것만. 어두 네. 연기가 굉장히 지금 탄탄한 타입은 아니라고. 이런 경우에는 좀 비슷한 역할군으로 한두 번 더 거칠고 가는 게 좀 더 뭐랄까 전략적이라고 해야 되나? 네. 그게 더 좀 괜찮을 수 있죠. 본인한테도 연기하기도 편하고. 아예 파격적으로 막 박쥐의 김옥빈 그럼 뭐 그런 역할 전 세계가 행복할 일이죠. 네, 복지, 보상, 네. 하나 전 세계 대통합. 정호연 배우가 이제 앞으로를 본다면 아까 말을 좀 잘한다고 했는데 그냥 단순히 조리 있게 말을 잘한다거나 뭐 애드립이 좋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 뭐 언젠가 나는 또 어떤 위치에 있지 않을까요? 뭐 혹은 뭐 내 실력은 좀 더 발전하지 않을까요? 뭐 이런 식의 말을 많이 했어요. 결과를 좀 승복해 나가면서 발전해 나가겠다라는 어떤 그 태도가 되게 잘 배어 있는 것 같더라고. 그래서 좀 삶에 대한 태도 자체가 좀 좋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기도 좀 그런 식으로 잘 극복해 내가지 않을까. 그래서 한 10년 뒤가 되면 꽤 괜찮은 배우가 돼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봐서는 한 2번 정도 실패해도 계속 기회가 있어. 2번 정도 완전히 망해도 내가 봤을 때 기회가 있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기대가 되고 그렇게 된다면 정호연 배우는 전 세계한테 좀 포커스를 한번 받아왔잖아요. 그러니까 굉장히 익숙하고 이런 스타일이 없었단 말이에요. 이전에는 싸이 뭐 BTS랑은 또 다른 결로 또 이렇게 관심을 받는 상황인데 말도 잘하고 하니까 MC 같은 걸 맡아서 뭐 오프라 인프리 같은 뭐 토크쇼를 만약에 뭐 지미 펠론 쇼가 아니라 호연 쇼 뭐 이런 걸로 뭐
하나 만들 만한 되게 제목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. 정호연을 한 줄평으로 표현한다면 그거는 생각을 할 시간을 줬어야지. 일부러 안 드린 아, 왜 안 줬어? 정호연은 간지다. 간지. 간지 나잖아요? 고품격 뒷담화. 이거 엔딩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아직 생각을 안 해서 아, 새벽징한테 영상 편잖아. 새벽징. 하늘에서 행복하세요? 천상계 있어요. 네, 지금 죽었으니까 그녀는. 네, 그 동생을 제가 한번 챙겨볼게요. 미안해요, 지켜주지 못해서. 그 궁금한 배우의 어떤 뒷이야기나 이런 거 좀 알고 싶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반영을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그래도 되잖아. 네, 알겠습니다. 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.